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하루만 남았습니다. 이번 설 연휴는 올해 처음 길게 좀 연휴였어 가지고, 물론 뭐 주말 이틀 포함하면 실제로 쉬는 날은 이틀 뿐이었습니다만 체감은 굉장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되게 날씨도 좋고요. 조금은 코로나도 주춤해지는 체감이 좀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좀 기분 좋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와중에서 저도 계속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까? 설이 지났을 때요. 쭉 살펴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2월 국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법안 내용 중에서 비대면 의료 관련한 이슈가 논의가 된다라고 예전부터도 알고 있었지만은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 바닥에서 기고 있었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제 그 구독자분들께서는 아마 비트컴퓨터에 대해서 말씀을 간혹 들었던 바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건데요. 이제 2월에서 소위 말하는 그 쟁점이 되는 법안의 내용 중에서 이 비대면 의료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에 있는 이 비대면 의료 쟁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미 국내는 아니지만 일본도 그렇고요, 해외도 그렇고 이미 뭐 사실은 시행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비대면 의료는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지금 뭐랄까요, 제대로 좀 시행이 안 되고 한시적으로만 이렇게 허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내용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시장에서 다루어질 것 같아요. 보시면 민주당 측에서 규제 혁신에 대한 입법 목표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죠. 이게 뭐 10년 정도가 뭐 정치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전반적인 내용인지 아니면 이 비대면 의료에 대한 내용인지는 명확하게 제가 법에 대해서 조회가 깊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조금은 어렵습니다만, 그 중에서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이 비대면 의료다라는 것은 비단 이 아시아경제 채널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미디어에서도 동일하게 좀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비대면 의료라는 이슈를 찾아보면요, 보시면 이제 2020년 12월 15일이죠. 보건복지부에서 올라온 내용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에 대해서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거든요. 한시적 비대면 의료에 대한 진료에 대한 허용 방안, 이게 12월 달에 나온 거죠. 2020년 12월에요. 보시면 뭐 이제 여러 가지 법률에 따라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을 마련하고 부침과 같이 공고한다. 그래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 발령 기간 동안에 의사의 판단 하에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취지라든지 내용이나 뭐 대상까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코로나로서 어찌 보면 그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코로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부분들을 이미 소위 말하는 뭐 제약이나 바이오에서 우리 임상하지 않습니까? 임상하듯이 2020년 한 해 동안은 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례를 가지고 이 비대면 의료에 대한 효과 혹은 고쳐야 될 개선 필요가 있는 포인트들을 이미 어찌 보면 예행 연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의료계에서는 반대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시는데, 물론 그 부분들도 제가
의료계의 입장을 미디어를 통해서 뭐 혹은 유튜브 기타 블로그를 통해서 보니까 납득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의뢰 그냥 가서 의사 선생님과의 만남, 그리고 뭐 진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깊이 있게 진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당뇨, 혈압 이런 약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비대면으로도 이제 가능한 이슈가 있다. 그리고 산간 벽지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병원까지 이동하시기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너무 먼 경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해소할 방안 중에 하나로 비대면 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좀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를 앞둔 현 시점에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생각, 좀 그런 생각이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조금은 이렇게 뭐랄까요, 어색하지만 조금씩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회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일 수밖에 없다.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아울러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미 라인 같은 경우에도요, 네이버에서 이제 라인 있지 않습니까? 라인에서도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비대면 의료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해외에서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 있네요. 이 기사를 확인해 보면 매일경제 기사고요. 이동인 기자님께서 쓰신 겁니다. 일본의 자회사 라인, 라인 닥터 론칭. 라인이 그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의 자회사죠.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이 라인 닥터를 통해서 의사와 상담하는 이런 시스템을 국내에서는 뭐 법안으로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할 수 없지만 이 일본에서 런칭해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라인 닥터란 이름으로요. 이미 이렇게 일본에서는 규제가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내에서도 우리나라처럼 IT가 잘 되어 있는 국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이 당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비대면 의료에 대한 이슈, 이 규제가 좀 덜해지고 뭐랄까요, 이번에 입법국회에서 논의가 좀 돼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온다면 순식간에도 진행될 수 있는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슈가 되고 시장에서도 곧 2월 말에 그 입법에 대한 국회가 열리고 하면 상당히 이슈화 될 것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그도 그럴 것이 이제 해외 주식 중에서 텔라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텔레헬스의 뭐 거인이다 라는 정도의 어떤 그런 별명이 붙일 정도로 텔라닥이 이제 그 해외에서 원격 의료 부문에서는 거의 뭐 탑 티어로 자리 잡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요 회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주가가 엄청나게 이 코로나 이슈를 겪으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보시면 아실 테지만 거의 뭐 30배 가까이 오를 정도로 2016년에 비해서는요. 그만큼 시장의 흐름이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 텔라덕 찾아보시면 되게 많아요. 사실은 뭐 헬스케어 관련된 주식이긴 합니다만 이 원격 의료 부문의 성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회사가 성장한 부분이 있고 주가가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생각했을 때는 국내에서도 이 비대면으로 관련된 회사들 중 뭐 비트컴퓨터도 있고요, 유비케어도 있고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는 비트컴퓨터가 가장 유심히 볼 만한 필요가
저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선은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점이 있고요. 지금 보면 재무제표상으로는 매출액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래요. 영업이익은 뭐 한 2, 30억, 30억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물론 컨센서스 기준으로 2020년 마감이 나온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조금 더 셀 것 같긴 한데 컨센서스는 지금 아직 안 나와 있고요. 9월까지 3분기까지만 해서 지금 실적이 나와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중에는 늦어도 뭐 월요일, 화요일 상간으로는 2020년 실적이 나오겠죠. 보통 이제 12월 마감하고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45일 이내에 전년도 실적을 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해도 15일까지는 아마 16일까지는 다 발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쨌든 상황에서 뭐 아직까지는 재무제표상으로 나이스하진 않죠.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높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뭐 적자라거나 빵꾸 나 있다거나 그러진 않으니까요. 보면 9월 분기 보고서, 그러니까 9월까지 하고 나서 3분기 마감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지금 쭉 내려보면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많은 내용들이 있고 아직은 이 지금 사업 부문별 요약 재무 현황을 보면요 대부분의 어떤 이 사업들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 68% 가까이가 이 의료 정보 사업에서 나오고요. 나머지 뭐 교육 사업, 임대 사업은 굉장히 미비한 수준으로 실적이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의료 정보 사업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을 통칭해서 이 비트컴퓨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트컴퓨터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조금 사이트는 좀 옛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요. 내용을 좀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요. 최근에 좀 이슈들이 좋은 게 있었거든요. 이런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강하게 좀 상승한 적이 있었죠. 비대면 화상진료 장비 구축 사업을 수주해서 5,000개 의원의 화상진료 장비를 구축을 했죠.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많은 이슈들이 그래도 최근에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이 사업 영역에서 디지털 헬스 쪽에 들어가서 보시면 비트케어 플러스라는 원격 의료 시스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비트케어 플러스 구축 실적도 상당합니다. 그죠? 조금 더 고도화되면 충분히 더 시장에서 뭐랄까요?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군을 유지하고 있고 역시 뭐 비트케어 스테이션이라 그래서 부스형 원격 의료 시스템도 있고 굉장히 좀 이 스마트 헬스케어라든지 원격 의료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각광받는 회사다 시장에서. 다만 그게 아직은 여러 가지 규제에 막혀서 시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슈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죠? 국회 논의 주요 법안 내용 중에서 요 한 꼭지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의 비대면 의료가 쟁점이 될 것인데 이 부분이 논의가 되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온다면 충분히 좀 주가에도 반영을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유심히 좀 지켜는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좋은 얘기가 잘 나와서 잘 간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이고 다만 관심 종목엔 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시면 지금 이제 주가는 충분히 조정을 받고 302평선을 터치할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밀렸습니다. 14,000원, 15,000원 가까이 찍고 나서는 내리빠지면서 거의 반등 없이 눌렸다. 그래서 지금 다 지워놓고 볼게요. 보면 굉장히 좀 주가 자체가 뭐 시가총액만 봐도 아시겠지만 시가총액이 지금 얘가 1,500억이고요. 유동주식수가 1,200만 주 정도 되니까 시가총액이 1,500억 정도 되면 가벼운 거죠. 사실은 가볍고
유동주식 주수는 그에 반해서 뭐 1200만 주 정도 되니까 아주 많지는 않은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이고, 이걸 뭐 주봉으로 보는 게 나을까요? 주봉으로 보면 이 한 9,000원 정도 요 라인이 오면 거의 저점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등 신호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도 그럴 것이 이 주봉상에 상승해서 요렇게 지금 양봉으로 거래량을 많이 실린 요때를 기준으로 이걸 기준봉으로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요 구간대에서는 상승하지 못하고 밀리고 있는데요. 모멘텀만 강하게 좀 붙어준다면, 그리고 이 종가 기준으로 15,000원만 돌파한다면 아주 세게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싸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원 언더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충분한 상황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장기 평선까지도 닿을 정도로 충분히 눌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그렇게 지금 무겁지 않고요. 이런 정도 상태다, 그죠? 요거 기준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 캔들 기준으로 요게 아마 이렇게 거래가 싹 터지면서 한가 말았을 때가 요때일 겁니다. 요 캔들 기준으로 보면 조금 더 보시기 편할 수도 있어요. 보시면 얘 윗구간과 중간과 하단으로 보면, 그죠? 여기서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고가 대비해서 이 정도 대비하면은 30% 고점 대비해서 30% 가까이 하락을 한 상태에서 이제 2월 입법국회에 대한 핫이슈에 대해서 이슈가 좀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만한 상황이라면 저는 요 종목은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거고요. 충분히 또 주가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눌렸기 때문에, 물론 비트컴퓨터가 원격 진료 관련해 가지고는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주로 묶여서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슈로서도 주목할 만한 종목이지 않나. 언제가 됐건, 이게 언제가 됐건, 시간이 지나서 원격 진료가 가시화되면 언제가 됐건 한 번은 충분히 좀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쭉 지켜보시면서 당장에 들어갈 상황이 아니고 매입할 상황이 아니라면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보신다면 굉장히 재밌는 움직임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최근에 매동을 보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선은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사라졌죠. 거래량이 거의 없는 것이 뼈아픈데, 뿐만 아니라 최근 시장에서는 뭐 기관은 거의 모든 종목을 순매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가 붙어주면서 가야 되는데, 아마 2월 입법국회에 대한 이슈가 가시화되면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한 번쯤이라도 이렇게 반짝하는 움직임은 나와줄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어떻게 논의가 되냐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답보 상태로 가거나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꼭 종목뿐이 아니고 주식이 아니더라도 이 비대면 의료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시고, 국회의원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향후에 우리나라의 정책을 펴나가실지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저도 언젠가는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될 뭐랄까요, 받아야 될 어떤 뭐 잠재적인 환자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 과연 비대면 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도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움직임을 혹은 뭐 시장의 판단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이제 하루가 남았네요. 내일은 발렌타인데이라서 시장에서는 뭐 설렌타인데이다 하는데, 기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건강 항상 유의하시는 구독자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